안녕하십니까. 울산매일 유TV 정치 독해 진행을 맡은 김진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역시 이재명이었습니다. 야, 이재명 대표 진짜 끈질기다. 그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곧 구속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살아나는 거 봐라. 오만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가장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참 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믿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뒷배경은 역시 개딸과 제명인의 마을, 한 30만 명 되는 응원군이 있습니다. 이 응원군을 바탕으로 하는데, 민주당의 대표가 된 이후에 무려 17번 정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거든요. 그때마다 무반응, 그냥 패스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다시 영수회담을 제의한 세 가지 노림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역시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 마지막 부분에 영장이 기각되는 가장 큰 사유가 판사에게 읍소했다는 부분이 막 부각이 됐습니다. 정말로 막 한 번만 인신구속은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했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들이 쭉 많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이런 보관이 깔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영수회담이라는 이슈를 부각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겠죠. 두 번째는 바로 친명, 비명계로 나뉘어 있는 민주당 안의 내분 사태입니다. 지금 개딸들이 윤영찬, 이종민 많잖아요. 그 비명계의 핵심들에게 출당하라, 나가라. 이현욱에게는 바로 불출마 선언해라. 조정식에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내 안에 사정이 되게 복잡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천하 통일하고 나서 막부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니까 화살을 어디로 돌립니까? 조선 침략으로 돌리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슈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희석시키자. 그게 두 번째 전략이고요. 세 번째 전략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은 거의 동급이다. 0.78%로 대선에 패배한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소환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은 동급이라는 것을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보관들을 깔고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놓고 단식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플랜을 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 등 현안이 많아 야당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6일이 이제 대법원장 임명 동의 투표가 있고요.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이런 장관들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곧 이어서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코너에 몰리고 있으니까 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또 이재명 쪽의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17번의 영수회담 제의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야당의 대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잡범으로 봅니다. 범죄자로 보는 것이죠. 이 범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와는 절대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세 사람을 앉히면 어떻느냐?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모양을, 그림을 만드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게 용산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가 맞짱을 떠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갈 것이 앞으로 일주일간 전개될 그런 정치 상황이라고 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고요. 이런 이야기 도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굉장히 급박합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